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에지워러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아발론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단지 전체가 전소됐습니다. 전체 주민 가운데 약 20% 정도가 한인으로 추산되고 있어 한인들의 피해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지워터 아발론에서 화재가 발생한 시간은 어제 오후 4시 30분경. 단지 내에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주민들이 1층으로 대피하고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았고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면서 오후 7시 45분경에는 단지 전체로 확산됐습니다. 화재 진압을 위해 허드슨 카운티와 버겐 카운티, 유니온 카운티 소방국은 물론 허드슨 강 너머 맨하튼의 뉴욕시 소방국에서도 5척의 소방보트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화염이 바람을 타고 워낙 거센 데다 단지 진입로에 비해 화재 규모가 커서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뻘건 화염은 지상에서 약 150m 상공까지 치솟아 강 건너 맨하튼에서도 목격되는 등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단지 내에 있던 주민 160여 명은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 408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한인은 2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지워터 마이클 맥파클랜드 시장은 타운 내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피해 주민은 약 2,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인근 학교 엘레노 벤 겔더 스쿨과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분산 대피한 상태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아발론 아파트 단지는 지난 2000년 8월 완공을 앞두고 큰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바 있습니다. 총 공사비 8천만 달러가 투입돼 지난 2002년 새롭게 완공됐으나 15년 만에 또다시 화재로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소방관들이 진압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완전히 전소된 아파트를 보고 한숨만 내쉬고 있는데요. 뉴욕 총영사관과 뉴저지 한인회는 피해 한인들의 지원에 나섰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뉴저지 에지워러 아파트 단지. 화재 발생 만 24시간이 지났지만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방관들은 쉴 새 없이 물을 뿌려댑니다. 높은 곳에서 바라본 화재 현장은 마치 폭격을 받은 듯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에지워러 타운홀에 마련된 피해자 지원센터. 타운 관계자와 보험회사 직원들이 나와 보상과 지원 대책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가입한 테넌트 보험의 보상 한도는 최대 3만 달러 정도. 비교적 부유층들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라 실제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기자가 만난 한 한인 거주자는 자신의 집에 있는 피아노 한 대만 하더라도 $10,000가 넘는다며 터무니없는 보상금에 좌절했습니다. 아파트 측이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집단 소송을 걸겠다는 것이 이번 화재 피해자들의 입장입니다. 피해 한인들을 위하여 뉴저지 한인회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화재 현장을 둘러본 뉴저지 한인회 유광훈 회장은 한인회의 재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 한인들을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당장 숙소 없는 한인들에게는 기거할 숙소를 알선해줄 계획입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가 대략적으로 봐서는 없는 것으로는 다행인데 피해 보상 문제입니다. 크레딧 카드와 다시 재발급은 하면 되겠으나 여건이 심각하기 때문에 뉴저지 한인회에 연락을 해주시면은요 저희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섭을 해서 지금 접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뉴저지 한인회에 연락을 해주시면은 임시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주선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한인 피해 현황 파악과 지원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영사관 측은 내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여권 발급을 위한 긴급 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예, 저희들 불행한 그런 일을 당한 동포들이 제일 급한 게 아이디가 없어서 다른 일들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순회 영사 업무를 긴급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여권을 먼저 만드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되는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곳으로 오셔서 여권 만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와의 상담도 2시부터 4시까지 계획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한인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오후 1시부터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에 위치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실시됩니다. 채널K 뉴스 박민기입니다. 뉴저지주에서도 흑인이 경찰관에 의해 총격 사살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뒤늦게 알려졌지만 사건 당시 총격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타레저는 지난 20일 뉴저지주에서 경찰관이 흑인을 총격 사살한 사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9시 20분쯤 뉴저지주 브리지튼에서 순찰차에 부착된 대시캠에 찍힌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신호 위반 차량을 따라가던 경찰차가 해당 차량을 세운 뒤 한 경관이 조수석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경관은 운전자에게 신호 위반 사실을 알리고 운전 면허증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조수석의 흑인 남성은 면허증이 있다고 말했고 이에 경관은 갑자기 손을 보여달라고 재차 말하면서 손이 보이지 않으면 쏘겠다, 움직이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남성은 차 문을 열고 내렸고 이때 경관이 대여섯 발의 총격을 가했습니다. 조사 결과 숨진 남성은 10대 시절 경찰 3명을 쏜 혐의로 13년간 교도소에 수감됐었고 지난해 여름에도 헤로인과 코케인 소지, 경찰 체포 불응 혐의로 구속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경관이 당시 그를 체포한 경찰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사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의회 재심법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부와 공화당의 정치적 대립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이 연방의회 재심법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이 검토하고 있는 이 연방의회 재심법은 연방의회가 결의안을 통해 대통령과 행정부의 행정명령 등을 중단시키거나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밥 근레이드 하원 법사위원장은 의회가 양분되어 있다면 이 결의안이 어렵겠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한 지 60일 이내에 행정명령 중단이나 무효화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공화당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 역시 지난해 이 결의안을 언급한 바 있어 공화당이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이 결의안을 막을 수 있지만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이 올 뉴욕주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교육기금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드림 법안의 올해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신년 연설에서 드림 법안과 교육기금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하나로 묶어 1,416억 달러 규모의 올해 행정 예산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체류 대학생에게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드림 법안은 그동안 예산 문제로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공화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통과했지만 매번 상원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에 쿠오모 주지사는 드림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면서 교육기금 기부자 세제 혜택이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 조건은 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이라는 대의 명분을 담고 있어 의회가 반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방안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주의회는 이를 받아들이거나 모두 거부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쿠오모 주지사는 현행 교사 평가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도 천명했습니다.
각종 이민 신청서의 기각률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민서비스국이 당부를 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신규나 갱신 신청 시 반드시 노동 허가를 함께 신청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서류 미비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면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신규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허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갱신 신청자의 경우에는 현재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승인서와 노동 허가증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만료일 전 150에서 120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 기간 동안 신청해야 현재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민서비스국은 추방유예 갱신 신청을 12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각 서비스 센터별 서류 처리 현황에서 불체 청년 추방유예 갱신 신청은 텍사스와 네브라스카, 버몬트와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모두 3.5개월의 처리 기간을 보였습니다. 국경경비 우선 강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입국뿐 아니라 출국 시에도 지문 채취가 의무화되고 모든 출입국자의 생체 정보 채취도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미입국 완전 통제와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통제가 현실화됩니다. 마이클 맥콜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은 10년 동안 100억 달러를 투입해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경경비 우선 강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개별 이민 법안의 점진적 처리를 내세워온 의회 공화당이 본격적으로 처리에 나선 첫 번째 개별 법안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남부 국경 지역의 미입국을 완전 통제하기 위해 국경 세관 보호국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입국자의 생체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시행되면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은 앞으로 5년 내 전국 모든 국제공항과 항만, 육상 국경 통과 지점에 입출국자의 지문을 채취 관리하는 생체정보 출입국 관리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단 JFK 공항 등 주요 15개 공항과 항만에서는 2년 이내에 먼저 시범 운영을 시작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비자 유효 기간을 넘겨 체류하는 오버스테이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방정부 빈곤선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각종 정부 베네핏과 건강보험 등을 신청할 때 이 빈곤선이 기준이 되는데요. 개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가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날짜 관보에 게재될 연방 빈곤선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연방 빈곤선은 개인의 경우 지난해보다 $100 오른 연소득 11,770달러로 정해졌습니다. 4인 가족은 $400 오른 24,250달러입니다. 8인 가족은 $4890이며 가족 1명이 추가될 때마다 $4160가 더해집니다. 이 연방 빈곤선은 푸드스탬프 등 각종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복지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한편 가족 초청 스폰서 자격 등 이민과 관련해서는 이민서비스국이 2, 3월 중 통상 연방 빈곤선의 125%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는 종전 기준이 계속 적용됩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